네, 이어서 집중 분석 이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이라크와 시리아가 포진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죠. 이슬람 국가 IS를 격퇴하기 위한 전략을 공식 발표합니다. 현재 이라크에 국한된 공습의 범위를 시리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표 시각이 9.11 테러 13주기인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는 10시 저녁에 미국인들이 가장 TV를 많이 보는 시간대인 저녁 9시에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전에 발생했던 9.11 테러 발생일을 하루 앞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요, 이라크에 국한에서 제한적인 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인 기자 2명이 IS에 의해서 무참하게 참수당하고 또 사태가 심각하게 좀 흐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전쟁의 범위를 시리아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예상이 여러 가지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예상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현재 백악관은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현지 시간 9일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IS가 국제사회와 미국에 미치는 위협을 설명한 뒤에 IS를 분쇄하고 궁극적으로 격퇴하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상컨대 우방국들을 규합해서 국제적인 군사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또 이라크를 넘어서 IS의 본거지가 위치하고 있는 시리아 영토에 대해서도 공습을 강행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당초 이라크 공습을 시작할 때 명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위해서 제한된 공습을 하겠다. 이것이 당초의 목표였는데요. 이 사태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정부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중동에 또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데요. 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의회에 50억 달러 규모의 테러 방지 기금 지원을 좀 요청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IS 격퇴 전략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공습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이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보입니다. IS에 대한 공습 확대 자체는요,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의회 내에서도 이 IS 공습 확대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 국민 다수도 IS 척결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습 확대를 위해서 의회에 별도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맹국들이 이제 얼마나 협조를 해주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문제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중국 측에도 일단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는 중동과 유럽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서 이같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이 최신 무기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진 IS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돈, 무기, 인력, 여러 가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요. 이 부시 행정부 당시 좋지 않은 기억이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보는데요. 9.11 사태 이후에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공습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국제 무대에서 상당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10년간 치러진 이라크전에서 무려 2조 달러를 쏟았지만 결국 하나의 늪이 돼버렸고 당시 미국인들도 전쟁의 염증을 느끼면서 부시 지지도는 바닥을 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중국 측의 어떤 반응은 좀 나왔습니까? 일단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인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관심을 표명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연합군이 필요한 미국 측의 이해가 한켠에 있고요.
또 한편에는 IS가 중국 신장 자치구의 무슬림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 중국의 이해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미 공군 정찰기와 중국군 전투기가 일종의 공중전을 방불케 하는 상호 근접 비행을 벌여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쪽에는 이렇게 싸우더라도 또 한쪽으로는 서로 손을 잡는 모습이 바로 국제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2의 이라크전처럼 또다시 미국이 늪에 빠질지 아니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 누구도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지금 9.11 테러 13주년을 맞아서 지구촌의 테러 공포가 최고치에 올라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중동에 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발표하는 내용을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한중일 3국이 오늘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됩니까? 네, 일단 한중일 고위급 협의는 각국 차관보급이 대표로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네. 이 3국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이것과 함께 3국 간의 주요 대화 채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내년도 사업을 포함해서 새로운 협력 사업들과 3국의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요. 특히 내년도 협력 사업에는 해양 분야 협의 그리고 사이버 안보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이경수 차관보가 참석을 하고요. 중국에는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그리고 일본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3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올해 열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아직은 글쎄라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체로 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요,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누차례 공식적으로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전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한일 정상회담은 안 되고 한중일 회담은 괜찮다는 것이냐? 이게 좀 다소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면요. 그 한일 둘이 만나기에는 좀 멋쩍은 정부가 한마디로 이 3국 정상회담을 일종의 우회도로로 삼고 싶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어색한 두 사람이 그 왜 친구 중간에 하나 끼워놓고 만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입장에서도요. 네, 국가 간에서도 그런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멋쩍은 두 사람이 길을 걷는 것보다 한 사람이 더 끼는 게 훨씬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네. 또 다른 변수는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과거사, 영토 문제일 텐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이 과거사는 물론이고 영토 문제로 상당히 첨예한 대립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서로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다가 정상들이 만나서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고 미소를 띄우기가 상당히 어색한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또 대화를 이어가는 게 외교의 본질이자 역할일 텐데요. 이 때문인지 우리 정부 당국자는요. 기본적으로 입장차가 있지만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약간씩 군부를 떼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3국 정상이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지난 2012년 5월 이후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일단 테이블 밑에 놔두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이런 것들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열리는 차관복급 회의는요. 내년 협력사업 승인을 위해 개최돼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만남을 계기로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서 정상회담까지 성사될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